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은 가운데 젊은 층들의 백신 거부가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의 절반 정도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불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1930년대 USC 부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던 흥사단 단소 건물이 조만간 철거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에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다음 달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국 기존주택 가격이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주택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일자리는 800만 개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아시안 징오 범죄 방지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입니다. 이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30년대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바로 USC 부근 지역이었습니다. 대한민국민회와 안창호 선생이 이끌었던 흥사단 본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독립운동 유적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흥사단이 사용했던 유적지도 곧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가 현장에서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남가주대학교 USC 근처에 위치한 한 오래된 건물입니다. 곧 철거될 것이라는 공지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정원마당에는 관리 안 된 나무가 무성하고 한옆에는 트럭과 함께 공사자재가 널려 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단한 독립운동단체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입니다. 저희 선배 단원들께서는 실제로 그 단소에서 생활했던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요. 역사적이나 아니면 실제 지금 살아있는 그 선배 단원들한테도 정말 기록으로 남겨야 될 사실 유산이었거든요. 이게 뭐 말씀은 저희가 이제 안타깝다고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1913년 창단한 흥사단은 대한민국민회와 함께 가장 활발히 활동한 독립운동단체였습니다. 독립투사 등 인재 양성이 주 목적으로 해외 독립자금 마련도 담당했습니다. 해방 직후까지 흥사단 본부였고 이후 1979년까지 흥사단 미주위원부로 사용된 카탈리나 단소가 철거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 흥사단 그 본부야말로 그게 우리 정체성을 가리키는 차세들에게 정체성을 가리키는 곳이었거든요. 이러한 유적지를 갖다가 관리를 못하고 팔렸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지난 1979년 말 매각된 후 불과 2년 전까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재매입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타인정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매입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에게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받은 답변은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흥사단에서 매입할 경우 보훈처 등을 통해 매입 대금 일부를 지원 및 내부 시설 변경 예산 지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 또 하나의 중요 사적지가 한국 정부와 한인 사회의 무관심 속에 영원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백신 접종 가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젊은 층들의 백신 거부와 불신 현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가장 기피하는 사람,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세 미만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무려 51%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한인 젊은 층도 적지 않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거나 사실 백신 맞고 지금 조금 사실 부작용들이 아직 좀 다 안 밝혀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잖아요. 정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불편함,
대부분 보면은 2차를 맞고 막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아프고 한데 그렇게까지 좀 고통스럽게 맞고 겨우 8개월에서 1년 갈 거 차라리 그냥 평상시 좀 조심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I'm very scared, especially with the things that you see, you know. We're hearing all of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with the Johnson & Johnson, so it is worrisome, and I feel like I should wait my time to see how it reacts within other people before I take the vaccine. 문제는 지난 한 달간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중 18세에서 34세 미만의 젊은 층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은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덜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f you get infected and you pass the virus on to someone else, you could be causing harm to someone else. 백신 개발 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불신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mRNA technology that was used for the vaccine is not new. It's actually been around since the 1980s.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만큼 바이러스 감염 위험과 사망 위험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것은 없다며 집단 면역을 위해 하루빨리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이 임산부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만 5천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백신을 맞은 임산부와 맞지 않은 임산부에게 나타난 부작용이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이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에 대한 백신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대한 라티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국 식품 기업들은 라티노 식품협회와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MOU를 오늘 체결했습니다. 라티노 식품협회에는 모두 130여 개 마켓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식품 기업들이 거대한 라티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10개의 한국 식품 기업들은 공동으로 라티노 식품협회와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라티노 식품협회에는 130여 개의 라티노 대형 마켓들이 참가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한국 식품기업에는 CJ푸드를 비롯해 풀무원, 그리고 롯데음료, 그리고 KGC 인삼공사와 SM엔터테인먼트도 참여했습니다. 라티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 사이에 경제적 협력 관계 및 지역사회에서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김치와 떡볶이, 그리고 만두와 소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과 주류를 중심으로 라티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로컬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마 멕시칸 마켓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입점이 될 것 같고요. 거기 소비자를 통해서 구전 효과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 MOU는 한국과 라티노 식품업계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셈이 됐습니다. 라티노 식품협회도 한국의 대형 식품업체와 연결고리가 생겼다고 반겼습니다. Fan of Korean products and Korean quality, great business opportunitie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at's what we're here for, to do business, and if we work together we're going to make this happen. 공동 MOU를 후원하는 LA 총영사관은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라티노 마켓에서 자기들 마켓에도 좀 입점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오늘 MOU를 맺었는데 앞으로 라티노 마켓에 우리 한국 식품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수출도 늘어나고 많이 팔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식품기업과 라티노 식품협회와의 이번 MOU 체결은 다른 분야로 화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아시안 징후 방지 법안이 오늘 연방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94대 1.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이 오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연방 법무부 내 코로나와 관련된 혐오 범죄에 대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 한라인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증오범죄 식별을 위한 훈련을 개선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종 혐오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 커뮤니티에 대한 역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조시 홀리 미저리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To our Asian American community, we will not tolerate violence and bigotry against you. 법안은 다음 달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전국의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2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3월 주택 가격이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거래된 중간 주택 가격은 32만 9,100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무려 17.2%나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집값 상승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 건수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 2월과 비교해 3.7% 감소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금리와 주택이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매물로 나온 주택은 107만 채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8% 급감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1만 건보다 6만 건이나 적은 5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일자리 수가 여전히 800만 건이나 적은 수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 대부분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김유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개막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제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ets out on the road to cut greenhouse gases in half by the end of this decade. 파리 기후협약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6%에서 28% 줄이겠다고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상향 조정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존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며 호응했습니다.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독일과 영국 총리도 미국이 돌아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참여했지만 악화일로인 대미 관계를 반영하듯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동안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탄소 감축을 도와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듯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s the cornerstone of global climate governance. 취임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 복원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장세만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한전의 중부 발전과 현지 정부가 건설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1조 원대 총 사업비 가운데 2,600억 원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30년간 운영하면서 배당 수익이 약 4,100억 원 정도 예상되고요. 그동안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지원된 국책금융기관 대출액은 15조 원대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문제는 석탄발전소 지역마다 환경오염 논란과 주민 반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선 이미 외면받은 기술 설비를 저개발국에 떠넘긴다는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한전 주주인 글로벌 투자기관까지 한전의 사업 중단을 압박하는 데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석탄 발전의 수익성 악화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이 하도 저렴해지고 됐기 때문에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시장은 지난 6, 7년간 8, 90% 정도 줄었습니다. 잠시 뒤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석탄 발전 지원에 대해 중단 선언을 계획한 데는 석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진행 수준을 평가하는 몇몇 단계들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 탈해외 석탄, 그리고 탈내연 기관차 선언 등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해외 석탄 중단을 선언하면 한 계단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석탄뿐 아니라 국내 석탄 발전입니다. 노후 발전소 퇴출을 앞당겨도 모자란 판에 아직 7곳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30년간 운영할 경우 우리나라 탈석탄은 2050년대 중반에야 가능하다는 얘기여서 국내 석탄 논란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 같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이제는 푸른색 옷 입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죄수복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을 입고 끝까지 쿠데타에 저항하자는 운동입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맞서서 미얀마 시민들이 이번에는 파란 옷 입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란 셔츠를 입은 미얀마 시민들이 하나둘씩 손바닥을 내밀어 보입니다. 손바닥에는 군부에 의해서 수감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미얀마에서는 이른바 파란 옷 입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각자 파란 옷을 입고 찍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숨진 미얀마 최장기수 윈틴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윈틴은 생전에 모든 정치범이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푸른 수의를 입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구금된 사람이 3,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위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체포 후에도 심한 고문을 당하는데도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한국군 함정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병들의 식수 공급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기계실에서 장병들이 조수기라는 장비를 손보고 있습니다. 조수기는 400톤급 이상 함정 필수 장비로 염화나트륨, 불순물 등을 걸러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만듭니다. 내부 공간이 워낙 좁고 식수 탱크도 작아 물이 귀한 잠수함에서도 조수기로 걸은 담수가 기묘한 식수입니다. 손 씻고 밥 지을 때 사용하고 생수처럼 마십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해군 작전 수역으로 흘러오면 조수기 담수를 마셔도 될까? 해군은 지난해 5월 방사능 오염수가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한 민간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수기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 임무 수행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150척, 조수기가 필요한 장병은 16,000명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거나 조수기 사용을 멈춰야 해 전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조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바다에서 장기간 작전 및 훈련이 불가능해서 항구로 복귀해야 됩니다. 결국 해군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경찰이 지키는 독도에서도 조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받아든 해군은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인데 당장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작용이나 이상 사례를 분석하는 안정성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을 받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 즉 안전성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러시아 등 12개 국가의 공관은 이미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식약처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성 등의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국외의 허가 승인 상황 그리고 접종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러시아가 지난해 8월 러시아 국부펀드 지원을 받아 개발했습니다. 3주 간격으로 2번 맞는 건 화이자 백신과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쓰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과 같습니다. 개발 초기 물 백신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월 세계적 학술지 렌싯에 예방 효과가 91.6%라는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실려 주목받았습니다. 백신 사용을 승인한 나라는 60개국, 우리나라엔 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지난달 허가 심사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 보건당국 판단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허가 여부와 시기는 얼마나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러시아에서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검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도입이 결정되면 물량 확보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처럼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없고 국내 업체가 다음 달부터 1억 회분 이상을 위탁 생산합니다. 수출용이긴 하지만 국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건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러시아 백신 도입을 둘러싸고 여권 대선 주자들 간에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권은 너무 성급하게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러시아산 백신 도입 검토를 청와대에 공개 요청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여권의 대선 주자로 최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었던 정세균 전 총리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중대본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부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좀 알아봐야지 그걸 여당의 그 지사가 청와대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만약을 대비해 러시아 백신을 검토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대본의 일원인 이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내용을 보고받진 않았을 수 있고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백신 검토 지시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최근 백신 수급 상황이 급변해 중앙정부에 고언을 한 것이고 지난해 러시아산 백신 검증 여부에 대해선 이 지사는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 백신 수급 긴급 점검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국내 검증 등 실제 도입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상반기 도입이 안 된다면 기존 백신 생산을 앞당기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부 논란을 보릿고개에 빗대며 한데 묶어 비판했습니다. 백신 가뭄, 백신 보릿고개가 생기니까 허겁지겁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어 여권 인사들이 안정성도 검증 안 된 얘기를 함부로 꺼내는 게 혼란의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아니라 대사관 측이 사과했습니다. 손해배상도 어렵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길 기자입니다. 매장 한복판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바지를 입어보는가 하면 옷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뒤통수를 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의 뺨을 세게 때리기까지 합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 옷가게에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직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대사관 측이 사건 발생 13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벨기에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현재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 중이라며 건강을 회복하고 조사에 협조해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면책 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해도 실제 배상을 받긴 쉽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경제적 다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폭넓게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포기하고 재판을 받아도 민사 같은 경우에도 승소를 그래서 피해자가 했다. 그래도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면제가 부여됩니다. 게다가 대사 부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어서 폭행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최선길입니다. 네, 국가대표 출신인 기성용 선수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몇 년 전 농지를 구입할 당시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을 때였습니다.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씨가 지난 2015년과 16년 매입한 땅입니다. 농지를 포함한 10여 개 필지, 15,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58억여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성용이 농사를 목적으로 작성한 농업 경영 계획서가 허위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담당했던 직원도 아마 그 기성용이가 그 축구선수 기성용인지 아니면 동명이인 다른 사람인지 이것은 알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입한 농지 중 일부가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서구청이 지난 13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곳에는 10여 곳의 중장비 업체 등이 몰려 있는데요. 용도에 맞지 않은 부지 사용이 뒤늦게 적발돼 땅을 임차한 업체들이 하나둘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 씨 부자가 매입한 땅 가격은 불과 5년 만에 공시지가 기준 2배, 호가 기준 최대 4배 안팎까지 뛰었습니다. 주변의 마륵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개발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 선수 명의의 땅 중 36%가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구입 가격의 2배인 12억여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영옥 전 단장은 일부 언론에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일 뿐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1920년) 30년대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지 바로 USC 부근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총본부 역할을 했던 대한인 국민회관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끌던 흥사단 단소도 한 블럭을 사이로 마주했습니다. 독립운동 지사들이 모여 붉은 마음을 불태웠던 장소입니다. 이런 단소가 곧 철거된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지원까지 요청했지만 모두가 허사했다고 합니다. 민간 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미주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하지 않는데 적극적인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운영 자금, 그 대부분은 미주 지역 독립자금이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부끄럽지 않은 한국 정부, 이런 가장 소박한 기대조차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